안녕하세요. AI 리터러시 입문 일상에서 콘텐츠까지 이번 시간에는 챗봇과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챗봇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챗봇 혹은 AI 에이전트로 불릴 수 있을 만한 것은 시리, 알로, 왓슨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고 최근에는 이것이 더 발전된 형태인 챗 GPT, 제미나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챗봇 혹은 AI 에이전트와 같은 것들이 사람과 소통하기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죠. 예전에는 똑같은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이 과정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만 몇 개 던져주면은 알아서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정리해서 사람에게 돌려준다거나, 혹은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예전에는 일일이 공부를 하고 탐색해서 수행했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럴 필요 없이 컴퓨터에게 물어보면은 다 작성을 해주는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 8살짜리 아이가 게임을 하나 개발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전혀 없는 학생이고요. 가이드만 잘 주면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복잡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 과정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챗 GPT가 만들어진 이후로 많은 대학의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문법,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프롬프트의 보조를 받아서 프롬프팅을 활용해서 챗 GPT와 같은 기술들의 보조를 받아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쪽으로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훨씬 효율적이고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써 있는 정보 접근.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긴 과정이었지만 요즘에는 정보 검색도 편해진 데다가 우리가 몇 가지 입력만 더해주면은 그 수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과정까지 잘 발전되어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챗봇은 자연어 처리, 인간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자연어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를 얘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식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뭐 비속어든 혹은 그냥 표준어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일반적인 어휘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한 용어가 자연어인데 이 자연어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지능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뭔가를 자동화하는 봇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 비서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유기적이라는 거는 기존의 챗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AI 스피커와 같은 기술, 그것을 더 넘어서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떤 내 일정을 입력해 달라라고 하면은 그게 구글의 다른 플랫폼과 연동이 돼서
스마트폰에 입력한 그 일정을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 혹은 AI 스피커한테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기기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발전하고 있는 게 어, 현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개발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 나의 문제들을 더 잘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쌓게 해서 그게 이제 인류 전체로 확장시켜 보면은 사람의 자연어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더 좁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필요한 일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작동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학습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만드는데 챗봇을 사용하는 장점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은행 챗봇이라던가 혹은 어, 배달 앱에 들어있는 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챗봇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기존 같으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처리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어느 장소에서나 아무 때서나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챗봇이라는 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여러 용어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지금 가용성, 확장성, 비용 이게 조금씩 이제 다 중첩되는 개념입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효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그 챗봇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상담을 하려면은 직접 창구에 가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챗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는 내가 상담을 받으려면 나를 담당할 상담사 한 명과 1대1로 뭔가를 주고받는 거였지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 거고,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상담사를 고용할 비용이 줄어든과 동시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얻기 힘들었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고객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원 창구를 운영하실 수 있죠. 만약에 그 민원 창구가 상담사들이 일일이 대응하는 이런 방식이라면은 상담사들의 대화와 고객들의 대화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한 뭔가 파일, 뭐 데이터가 따로 있어야 될 거고,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롭게 수집을 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더 거쳐야겠지만, 이것이 챗봇 혹은 AI 에이전트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눈 기록이 자동으로 DB에 쌓이겠죠. 그리고 간단한 디지털 기술, 뭐 몇 가지 정보 처리 기술들만 넣으면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얻기 좋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제가 한 몇 년 전에,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한 분이 이제 직장을 옮기게 돼서 이제 그 직장 선물로 떡을 좀 보내드리려고 떡집을 근처에 떡집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 떡집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카카오의 채널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매장으로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선택 몇 번으로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배달을 음식을 시키실 때 매장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메뉴를 물어보고 그런 경우보다는 앱으로 메뉴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경험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음식을 시켰다가 음식이 조금 덜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거를 또 매장에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고 한 번은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그 배달업 대행업체에 전화를 직접 하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 다 필요 없이 요즘은 챗봇으로도 상담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챗봇과 상담을 하고 굉장히 일 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만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걸 사용하고 있는 업주들 혹은 뭐 기획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봇이라는 게 많이 확장이 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간단하게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챗봇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텐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 인텐트는 번역 그대로 사용자의 의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챗봇에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혹은 나 내일 우산 가져가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다른 말이지만 하나의 인텐트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의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AI의 입장에서는 이 서로 다른 말들이 동일한 하나의 인텐트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하기 위한 어떤 자연어 처리 기술이 챗봇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 다른 들에 녹아 있는 어떤 키워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엔티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라는 용어를 썼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키워드와 엔티티가 동일어는 아닙니다. 이제 기술적인 조금 더 전문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두 개는 약간 다르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 키워드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지금은 무방합니다. 저희가 챗봇에 입력할 수 있는 여러 인텐트들을 위해서 그 인텐트를 이해 쉽게 하기 위한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인텐트로서 우리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보셨던 엔티티로 이루어진 어떤 대화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하나하나를 어터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일 날씨 어때? 나 내일 우산 가져가야 돼라는 이 각각의 문장들이 어터런스입니다. 어터런스는 다르지만 하나의 인텐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인텐트들이 모여서 어터런스를 이루는 거고 이 여러 개의 어터런스가 모여서 하나의 인텐트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터런스가 많을수록 더 유의미한 어터런스가 많을수록 컴퓨터에게 인간은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인텐트를 위해서 사용을 해라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저 학습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위에 쓰여진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이 완료됐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그 점수를 알려주어야겠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뢰 점수라고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용어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한 챗봇을 만드는 플랫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챗봇은 미조라는 플랫폼입니다.
챗봇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플랫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와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간단하게 챗봇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챗GPT를 기반으로 발전된 어, 그 챗GPT와 유사한 기술이 들어 있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교육용 혹은 사업용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교육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정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플랫폼이 보시는 것처럼 뜨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무료 버전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유료로 결제 안 하셔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챗봇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커스텀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조가 직접 AI 기반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커스텀으로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어, 제목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챗봇 아무거나 하면 좋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한국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서 이제 한국용으로는 이제 더 유명한 이제 다른 플랫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한글로 사용하실 거면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이제 외국에서 개발된 거다 보니까 영어로 작성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챗봇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카페봇이라고 저는 이제 의미로 만들어 볼 거고요. 기존의 챗봇들은 일일이 가이드를 줬어야 됐어요. 이 인텐트를 위해서는 이러한 어터런스들이 있다. 뭐, 그 어터런스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엔티티들이 있다. 이거를 일일이 사용자들이 만들고 설정하고 이제 대화의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 미조의 장점은 AI로 가이드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와서 주문을 해야겠죠. 어, 네, 뭐 카페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챗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꼭 뭐 지금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문법 파괴도 할 거고요. 표준어가 아닌 것들을 조금씩 넣을 건데 지금 뭐 표준어가 닌 것들 근데 당연히 AI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말이 되도록 쓰시면 돼요. 근데 더 이제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는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번역을 해서 넣으시면 더 정확하겠죠?
네, 뭐 대충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성하기를 누르면은 어, 저희가 굉장히 간단하게 좀 뭐 이렇게 비표도 막 섞어서 만든 것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바꿔줍니다. AI가 알아서 바꿔줘요. 눌러보시면은 이제 뭐 친절한 바리스타 이름도 알아서 지어줬네요. 그죠? 어, 그 다음에 학생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면은 비즈니스에 맞게끔 나왔겠죠. 그다음에 이 카페 시나리오에서 제이미가 음료수를 이제 주문할 건가 봐요. 이러한 그 가이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예전의 챗봇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미리 설계를 하고 들어왔어야 됐지만 지금은 간단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알아서 바꿔주고 지금 교육용으로 선택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학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있는데 저희는 대학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진을 저희가 적당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제너레이트 할 수도 있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카페 보시라고 쳐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림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AI 네임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나폴레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다음에 옵션이 몇 가지 설정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도 역시 AI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필드를 자연스럽게 만든다던가 웰컴 메시지 이제 챗봇에 접속했을 때 웰컴 메시지를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챗봇과 대화할 수 있는 규칙들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가이드를 저희가 세세하게 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쓰여져 있는 생성되어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해줄 수 있는데 뭐 목소리도 선택을 Hey, I'm Emma, and this is how I sound. I 해볼 hope 수 you're doing 있고요. well. 한번 세이브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면은 챗봇 환경을 구축하고요. 카페에 왔다고 하죠. 뭘 해줄까? 물어보네요. 뭘 할 수 있는지,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료수 주문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죠. 뭐 추천 한번 해달라고 해볼까요? 네. 날씨가 덥다라고 했더니, 아이스 마차를 예, 추천해주고 있군요. 혹은 뭐, 과일이 있는 거, 뭐 이런 도 좋다고 하네요. 굉장히 쉽게 저희가 챗봇을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챗봇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챗봇을 만드실 수 있고, 이제 수정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플랫폼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를 제공하는 많은 챗봇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챗봇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의 채널과 연결을 시킨다거나 혹은 여러분들 구글 AI 스피커와 같은 것들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챗봇을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챗봇 만드는 걸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데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꼭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한번 재미로 우리 AI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